과린이 친구들 안녕. 11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학소년 11월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소년 11월호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세상이 온다. 위드 코로나 미리 보기가 실려 있어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방역 체계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난도일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고난도일님 나와주세요. 안녕. 나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과학탐정 고난도일이야. 코로나19 퇴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마저 등장하는 바람에 퇴치가 어려워졌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경제 사정 또한 많이 침체가 되었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보다 확진자의 치명률, 즉 전체 환자 수 중 사망자 수의 비율을 감소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코로나19와 공존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게 된 거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국과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선언을 우리나라보다 빨리 했는데 이 두 나라의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국은 전체 인구의 53%, 성인의 75%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7월 19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실내 마스크 착용,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 규칙을 전격적으로 완화했어. 이에 스포츠 경기 관람 시설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됐지. 그런데 이후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 반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 8월 10일부터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이름 지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어. 하지만 강도 높은 방역 규칙은 일부만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서 점진적으로 완화하였지. 이후 싱가포르는 신규 확진자 수는 늘어나긴 했지만 치명률은 높아지지 않았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또 맞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번지지 않도록 인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것은 곧 확진자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된 것이다 보니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백신 항체의 지속 기간에 대한 의견은 아주 분분해.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콜레라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에 더욱 위험한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하고 실제 접종을 하고 있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백신이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많은 사람들의 평균값이고 개개인의 예방 효과는 장담할 수 없어. 사람마다 면역 형성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지. 게다가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들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의 발병력을 떨어뜨려서 자신에게 병이 생기는 것과 중증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될 거예요.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간편한 치료제도 등장할 전망이어서 집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려면 높은 백신 접종률, 단계적인 방역 완화와 함께 항바이러스제, 즉 치료제의 확보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해. 2009년 전 세계에 퍼졌던 신종플루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도 바로 경구용 치료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타미플루 덕분이었지. 이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한다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거라고들 하지. 우선 스프레이형 치료제는 코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알약 형태로 된 입으로 먹는 경구용 치료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세포로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를 복제해서 증식하려고 할 때 복제 과정에서 정해진 염기쌈끼리 결합하게 되는 여기에 새로운 물질을 끼워 넣어서 잘못된 RNA가 복제되도록 하지. 이때 바이러스가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약을 제조하게 되지. 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 코로나19와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를 서로 응원하면서 과학소년에 실린 단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신 1. 스마트 글라스 차세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까?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쓸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안경처럼 자연스러운 외형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혁신적인지 위험한지 의견들이 분분하네요. 단신 2. 과학이 예술을 만났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VR, 가상현실 구현 기술이 게임, 의학, 항공, 군사 분야에서 예술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 1세대 VR 아티스트 이재혁 작가의 작품 뉴플레이스, 이순신, 언더 문라이트가 과학소년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단신 3. 피자 배달 드론. 국내 드론 업체 피스케어가 개발한 배달 드론을 이용해 피자를 배달하는 시범 운영이 세종시에서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배달 드론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네요. 이상으로 과린이를 부탁해 11월 두 번째 시간 과학소년을 알아봤는데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